자, 여기서는 근육의 모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모양들이 이제 여기 다양하게 좀 나타내지고 있는데, 우선 요거 볼까요? 요거 깃털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 비둘기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깃근, 한자로 하면 익상근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반만 있다면 반깃근, 이렇게 반만 있다는 거죠. 반깃근, 그죠? 근데 여러 갈래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돼 있어요. 묻깃근, 다익상근, 여러 마늘다, 여러 방향으로 돼 있다는 뜻이죠. 뭐 델토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근육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근육이 결이 틀리다는 거죠. 결이. 여기 있는 바이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행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또 팽 메이저 머슬은 어때요? 이렇게 수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죠.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오리진 부분은 이렇게 클라비클, 쇄골 그래요. 쇄골. 그 다음에 여기는 흉골뼈가 있죠.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갈비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는 부위들이 각각 이제 틀려요. 그래서 다 나눕니다. 나중에. 요 결을 보세요. 결. 이쪽으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수렴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근육들이 이렇게 평행으로 되어 있는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깃근처럼 된 것도 있고, 반깃근처럼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9페이지에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앞통점, 통증유발점, 이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통점이 뭐냐? 압력을 주면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인 없이 압박에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지점만 압박 시에 통증이 나와.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그 어느 지점에 대해서 눌렀는데 그 지점으로 인해서 다른 데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압통점이다 얘기예요. 말 그대로 압력을 준 부분만 아픈 거야. 그럼 교수님 거기다 압력을 주면 다른 데도 아프는가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해요? 연관통이라고 그래요. 어느 한쪽을 통해서 아팠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쪽에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 연관통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통증 유발점이 대표적인 건데, 뼈대근, 뼈에 붙어 있는 대체적인 골격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덩어리, 이렇게 압박을 해서 만지다 보면, 여기 좀 딱딱한데?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세밀하게 보면 뭔가 그 안에서 아주 거칠은 뭔가 하나 느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직은 1학년이니까 모르지만 이제 자꾸만 치료적인 치료 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반복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너무 과로했다든가,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손상당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연관통도 생기고 방사통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압통점하고 통증유발점이 같이 있을 수 있다.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몇 가지의 이러한 통증유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활동성, 잠복성, 1차, 위성, 통증유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자연적으로 발생 압박시 적응하고 근육 자극에 의해서 생기고 1차에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것이 위성 통증이다. 유발점이에요. 유발점. 2차적으로 다른 데 가서 생기는 거 위성이니까 위성. 1차적으로 생긴 것이 지속되면서 다른 쪽에 연관해 다른 쪽에 가서 또 위성 통증, 그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완이에요. 수축이라는 용어가 있고, 수축, 또는 긴장한다 그러죠. 긴장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긴장한다. 이게 반대되는 말이 사실은 이완이잖아요. 야, 긴장하지 마라.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예. 이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전문 용어로 릴리즈라고 쓰는 용어는 우리가 치료, 어떤 치료 행위, 내가 터치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시술 행위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뇌에서 반응하는 게, 환자의 뇌에서 반응을 해서 근육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리가멘트든 또는 텐던이 되든, 예? 피부가 되든 이완이 되면서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이완이라 그래요. 뭐 껌 늘어나듯이 뭐 계속 늘어나, 이게 아니에요. 뚝 끊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완이 아니죠. 그거는 이완의 그건 뭐예요? 자기 원래 정상적인 길이로 가는 것을 이완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고무줄이 있어. 고무줄이 완전히 팽팽해져 있어요. 이걸 이완이라 그러나요? 고무줄 없나? 고무줄이 느슨해지는 거를 우리가, 그죠? 이완이라 그러죠. 고무줄은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느슨한 상태가 되죠. 이완된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뭐 점점점 작아서 축소해서 그냥 뭐 적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늘렸어. 계속 늘어나, 이거? 이거는 탄성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긴장도가 더 증가되죠. 그죠? 더 하면 힘이 갈수록 끊어지겠죠. 그죠? 그거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말하는 이완 부분은. 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긴장도에 대해서 자기 길이로 돌아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이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렁 조직들, 소프트 티슈들이 자기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길이적인 부분, 뭐 이런 거, 긴장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완이라는 거예요. 연관통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자, 이번 슬라이드는 어떤 뭐, 좀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해박 공부하는 거니까 뭐 그냥 잘랐다라면 아주 흉측한데, 어떻게 섹션 했느냐를 이해한다면은 팔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노란 거 보이죠? 요거는 우리가 너브예요, 너브. 그래서 N자로 할게요. 요건 알터리, A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정맥이에요. 그래서 VA, 베인이네, 베인. 그쵸? 그래서 VAN이 VAN,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같이 뭉쳐서 함께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같이 뭉쳐 있죠. 그죠? 여기도 같이 뭉쳐 있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뭉쳐 있죠. 여기도 뭉쳐 있죠. 일부러 제가 모아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넓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피부 쪽이니까. 자, 이렇게 같이 다닌단 말이죠. 요 사이가 뭐예요? 근막들이 있는 데죠. 근막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 근육으로 들어간다면 이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겠죠. 그죠? 근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게 있으면 또 나오는 게 있겠죠. 그죠? 그죠?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죠? 신경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어센딩이 있고 올라가는 거 감각신경이죠. 내려오는 운동신경이 있고 그러겠죠. 그죠?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이런 걸 정확하게 다 안 배우신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신경은 이렇게 노랗게 표시했지만 이거를 나누면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감각,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운동으로 나오는 걸 운동신경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는 거. 아까 이제 좀 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크로스 브릿지 시어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수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동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여튼 같이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타켓 오르간. 만약에 근육이면 해당되는 근육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를 근막을 뚫고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죠. 자, 이 허옇게 된 부분들은 이게 근막이에요. 그래서
맨 밖에 있는 것을 슈퍼피셜한 그러한 근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안쪽에 있는 근막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마블링이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 여기 다 안에 있는 그런 심부에 있는 근막들이에요. 이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뼈죠. 뼈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스폰지처럼 이렇게 뽕뽕뽕 뚫렸네요. 그래서 스폰지 본, 여기를 우리가 코티칼 본 이렇게 해요. 이 부분을 코티칼 본, 요만큼을, 여기를 스폰지 본,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조혈작용하잖아요. 그죠? 피를 만드는, 롱본, 뼈가 긴 뼈에서는 피를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혈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도 이러한 얇은 어떤 이런 막으로 다 연결도 돼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요게 피부죠? 스킨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을 우리가 피부라 그래요. 피부. 스킨, 이렇게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하얀 거는 뭐라 그랬어? 슈퍼피셜한 근막이다.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요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요거, 갈색이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 요걸 뭐예요? 요걸 우리가 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림프에 지나가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림프 마사지 할 때는 심부 깊게 압박을 많이 줘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부를 살짝 지나가는 정도, 그 정도의 압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정맥도 마찬가지지만 림프도 어떻게 해요?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동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죠? 심장에서 박출을 심하게 꽉 박출해 주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내용물들이, 혈액들이 쭉쭉 연결돼서 기관으로 가잖아요. 그죠?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기관 갔다가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으로다가 회수하게 되는데, 정맥혈은 어떻게 된다?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심장으로 보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근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VAN이 같이 다닌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뼈 안에는, 롱본 안에서는 이렇게 스폰지본이 있는데, 이런 데는 조혈작용을 하는 그런 조혈모 세포가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뼈의 여기는 코티칼본,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뭐 통닭 같은 거 먹다 보면, 닭발 뜯어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뼈 씹어보세요. 그러면 안에는 다 비었어요. 네, 그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슬라이드는 마이오페셜 스프레인 스트레인이에요. 그 관련된 건데, 자, 노멀 컨디션에서는 이렇게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VAN 이렇게 잘 지나가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돼 있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확 받았어요. 상처 조직이 생겼네, 그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찢어졌잖아요? 그럼 삼출물들이 나오겠죠, 그죠? 삼출물들이 흥건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붙잖아,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3일 정도, 어큐트를 3일 정도로 보통 봐요. 그리고 3주, 3달 이상 지나고, 이것 따라서 뭐, 급성, 아급성, 만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요거, 분류하는 것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책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3일 이내, 여기는 우리가 보통, 급성으로 어큐트 컨디션이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이런 상황이죠. 충격을 받아서 뭐 근육이든 아니면 혈관이 일부 터지든 이렇게 되면서 붓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죠? 3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라이스라고 해서 레스팅하고 아이스하고 그 다음에 높이 올려주는 엘리베이션 시키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예, 아마 이제 응급처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다면 알 거고, 뭐 혹시나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것, 국소과양법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우선 치료적으로 뭐예요? 붓지 않게 해야잖아요. 그래서 얼음 내주죠. 얼음, 그죠? 그리고 조금 높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예, 피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압박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이걸 통해서 하여튼 어큐트 컨디션에서는
이런 과정을 잘해야 돼 사실은. 요거를 양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흡수가 안 되겠죠. 흡수 안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허옇게 막 늘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닉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 어드이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유착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유착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치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아주 치료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뜯을 건데? 막 그냥 뜯어내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뭐 그냥 국수 냉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면 다 이렇게 그냥 뜯어져요 그냥. 인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거든요 그게. 해야 돼. 어쨌든 얘들을 더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엉킨 것들이 흡수돼 가지고 가능하면 적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프릭션 마사지라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초음파라든가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상처 조직이 가능하면 많이 흡수되게끔 우리가 만들죠. 치료적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일로 다 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치료 온다. 그러면 예후가 안 좋아요. 이 상태에서 3일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을 드셔야 돼요. 약 3일치 보통 주잖아요. 그죠? 일주일치 뭐 이렇게 약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약을 안 먹어? 어떻게 해요? 진통 소염제잖아요. 통증도 있겠고 염증, 소염, 염증 줄여주는 그런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흡수되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3일 지나고 와. 늦었지. 그러면 이쪽으로 갈 예후가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치면은 빨리 진료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안 아프더라도 가서 진료보시고 약 처방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잘 해주시고 또는 환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뭐뭐 하세요. 속상해서 술 막 마시고 있어. 이건 더 벌어지죠. 그죠? 더 커지죠?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그래서 이 단계별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자 정상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면은 그러면 이 상황을 가능하면 데미지가 크지 않게 해줘라. 또는 여기에 있는 조직의 삼출물들이 많이 안 나오게 해라. 이거예요. 나왔어. 나온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빨리 흡수하게 하라. 그래서 약 먹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현장에서는 바로 뭐 사혈해서 침도 빼고 그러잖아요. 한 방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쓰긴 해요. 근데 뭐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운동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굉장히 그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펌핑량에서 막 붙잖아요. 막. 근데 그거를 그냥 아이스 갖다 댄다고 금방 없어지지 않거든요. 많이 나와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덜어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침을 해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부항 같은 걸 해서 빼내는 이런 것도 사실 합니다. 근데 우리 물리치료에서는 그런 걸 권장하지는 않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머스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은 현미경 구조로 보면 이렇게 노트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랙션 노트 딱딱한 구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초음파를 하든 전기 치료를 하든 손으로 마사지 하든 이거 풀어 전기 전기 침으로 다 찔러서 하든 이렇게 치료해 주면 이게 좋아지는 거죠.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작용근과 대항근이에요.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뭐 수없이 여러분들 또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안타고는 요거에 아고니스트의 반대편에 있는 근육을 얘기해요. 작용, 그죠? 뭐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근육, 대항근, 그죠? 그냥 용어 그 자체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작용하는 근육이 뭐냐? 어느 근육이냐? 뭐 동작을 이룰 때 어떤 근육을 쓰느냐 이거예요. 자, 바이셉스를 갖다가 우리가 팔을 구부릴 때, 팔을 이쪽으로 구부릴 때 어떤 근육을 쓰냐? 바이셉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주로 작용하는 근육이니까 아고니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해요? 얘는 늘어나줘야죠. 반대에 있는 근육. 얘까지 수축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죠? 동시 수축하는 건 아이소메트릭 또는 리지디티라고 해서 제네 경직 같은 이런 거예요.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브먼트, 동작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작용하면 뒤에는 이완이 되어 있죠. 얘도 작용하고 뒤에도 작용해.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같이 작용해.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러면. 그쵸? 아, 요즘 얘가 더 많이 작용하고 여기는 적게 작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라면 맞죠. 얘가 10이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고 얘는 8로 당기고 있어. 그러면 1로 오겠죠. 그죠? 팔씨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개념은 그거예요. 지금 동작하는 데서 주로 작용하는 근육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이셉스는 요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팔을 펼 때는 그러면 어떤 근육을 쓰느냐? 그럼 트라이셉스를 쓰죠,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고니스트고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안타고니스트예요. 자, 잽을 날린다. 잽. 그죠? 이런다면은 맞아요. 요거가. 얘를 통해서 치잖아요. 그죠? 뻗잖아요. 그럼 얘 놔줘야죠. 그런데, 자, 아령을 들고, 잘 보세요. 잘 보이나요? 아령을 들고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놓는 상황을 한다.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어느 작용, 얘가 작용하잖아요, 얘가 놔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아니라. 그죠? 이 무게를 유지하면서 얘가 놔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고니스트예요. 얘가 안타고니스트고.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작용근과 대항근 순수하게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중력에 대항해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작용하는 근육이 뭐냐. 그죠?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팔을 천천히 내려놓는 중력에 대항해서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작용해야 돼. 얘가 작용해서 팔의 무게를 이용하면서 천천히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셉스가 아고니스트가 돼요. 자, 혼란 일으키지 마세요. 자, 작용을 어떤 근육이 하느냐 이걸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잽을 날린다. 그죠? 잽. 이건 당연히 뭐예요? 지금 트라이셉스를 이용해서 쭉 뻗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니까 아고니스트는 트라이셉스가 되겠죠. 그죠? 그냥 놓는 개념이다.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얘가 놔주는 거죠. 얘 근육이. 아고니스트가 이거예요. 이때는. 하여튼 혼란 없도록 하시고요. 시험 가끔가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 잘 못하시면 나중에 아이 뭐 교수님이 옛날에 설명했는데 잘못해졌네 막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자, 근육의 수축 종류. 근육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10페이지네요. 그래서 뭐 등척성 수축이 있고 구심성 수축이 있고 원심성 수축. 원심력은 알죠, 여러분들? 원심력. 그죠? 자, 이 지금 이걸 뱅글뱅글 돌리면은 그죠?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작용하죠, 그죠? 그 원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심력에 대항해서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은 뭐라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여러분들 물리 시간 배웠죠, 그죠? 그게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우리 근육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모이는 근육, 요렇게 근육이 수축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게 한다. 그래서 콘센트릭 구심성 모인다 이게. 얘를 어떻게 갈 때 얘가 놔줘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놔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랬던 거를 어떻게 놔줘야 돼. 놔줘야 되네. 놓는 거예요. 얘가 놔줘야 되거든. 놓을 때 얘가 힘을 주고 있거든,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센트릭이라고 해서 원심성, 놔주는 거예요. 밖으로 향하는 근육이 원심성. 근데 요거 움직이지 않아. Muscle contract but does not shorten. 짧아지지가 않아.
여기 뒤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같이. 예. 동시작용일 경우에. 그랬을 때 등척성. 등척성은 뭐예요? 관절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구심성과 그다음에 원심성은 관절의 움직임이 있죠. 그죠? 컨트랙션을 했는데 양쪽 다 힘을 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손뼉으로 양쪽으로 밀어봐. 관절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저 지금 힘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어요? 다달달 떨어지고 있잖아. 어디? 여기 힘 서로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관절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등척성이라래요. 이 트라이셉스와 바이셉스가 양쪽으로 힘을 똑같이 준다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또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절의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구심성은 모이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요? 원심성,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서 되는 무브먼트 일어나는 경우에요. 관절의 각은 다 이루어져요. 그죠? 얘는 좁아지는 쪽으로 일어날 거고, 얘는 멀어지는 쪽으로 관절이 일어나죠. 각이 이루어지죠. 여기는 관절의 각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등척성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지금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할 텐데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